압도적 재미 매불쇼.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외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제목 수준에서 갑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죠.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외교 전문가, 이제는 국회의원입니다.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또 뭡니까? 정말 진짜 내 평생에 안 해본 자막 봐봐, 자막. 너무하다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정말 아니 부끄러운데. 의원 되시더니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네. 아니 제가 지역구원도 아니고 초보다 보니까 잘 네. 안 들어와요. 할 일은 많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니, 연말 되고 다 후원에 작업하면은 또 들어와.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너무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고. 저 의원님 예. 지금 말 걸면 카메라 컷 넘어가서 이거 손해예요. 아 그런가? 네. 철저하게 방해 공작을 하시는데. 하여튼 네 부끄럽지만 예. 만약에 그 후원하면은 세상이 좀 변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효능감 있게 해야죠. 효능감 있게 한다. 그래야 사기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사기꾼이 그럼 됩니다. 받고 사기꾼 안 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좋은 단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광고할 때는 계속 아쉬운 소리에서 제품 하나씩 받아가십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의원 되면 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이제 표를 일단 구걸하는 죄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연말에 많이 들어오니까 네. 연말정산 때 네. 그때 이제 혹시 이렇게 의원님부터 많이들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하는 거 봐서 뭐. 네, 하는 거 봐서 예,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소식을 전해주실 분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오셨지만 지금은 한국 분입니다. 알파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기자님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해외를 너무 많이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네, 현장의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도 오만 갔다 왔습니다. 인도와 오만이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그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투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총선을 어디 했었는데 총선했어요. 거기 총선 한 번 하면 6주 걸려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부족하니까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다 때문에. 한꺼번에 그 공권력을 배치를 해야지 이제 그 투표함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부정하니까요. 지역별로 이렇게 6주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카운팅 날인데 모디가 아마 다시 한번 연임을 할 것 같은데 지난 선거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네. 네. 다 나오는데 한 2, 3일 걸릴 겁니다 아마. 이거 오늘 아마 답변 나올 것 나올 같아요, 의원님의.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해외를 돌고 가서 좀 있거든요. 약간 분위기를 마셔야 분위기 되죠.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만도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인도가 미국하고 이란이 비밀 해동하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이란 그 비밀 해동을 오만에서 해요. 미국과 이란의 비밀 회동을 오만에서 해요? 네, 왜냐면 왜? 오만은 중동의 그리스예요. 중동의 그리스라는 게 어떤 죄송한데 의미예요? 중동의 스위스. 스위스. 우리 한국인들한테 서양 국가들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지 않아. 일종의 중립지대. 네, 네. 왜냐면 네. 아시다시피 네. 그 중동에서 이슬람하면 시아파 순위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 종파 또 있어요. 그 이바디아파이라는 거 진짜 너무나 비주류의 종파인데 그거는 바로 오만이에요. 그래서 오만이 항상 나 순위파도 아니야, 시아파도 아니야, 나 중립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중동의 중립지대가 오만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동의 안철수. 뭐 아니 근데 여기 좋은 네. 의미로. 그 얘기는 나쁜 의미로. 네. 예, 이거 예. 재미로 해봤습니다. 저는 뭐 아직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오만에 오만 개의 매력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방향으로 나오셨네요. 너가 하고 싶은 멘트는 그냥 네 이름으로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북한과의 관계 또 하나의 외교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또 국방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북한의 대변 풍선이 날라오고 나서 쓰레기 풍선. 예, 이제 벌어진 일인데 네. 사실은 그 9.19 군사 합의는 작년 11월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일부 조항 1조 3항
그 비행금지 구역만 비행금지 그 했었잖아. 그것만 무력화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랬었죠. 그러자 북한은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랬어요. 남측에서 일부 그러는데 우리는 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기 또 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나머지까지 전부 무력화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 긴장감이 많이 올라갈 텐데요. 자, 우선 1조 3항 그때 그 비행금지 구역은 이제 드론이라든가 정찰에 관한 거였고 이번에는 해안의 포사격 훈련, 그 다음에 공대지 사격 훈련, 함포 사격 훈련, 야외 기동 훈련 다 이제는 저 제한 없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연평도나 이런데 그거 어떻게 바로 할 겁니까? 그겁니다. 연평도 제한될 수 그런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아하, 기본적으로 참. 지금 끝냈지만 이 정부 들었으면서 계속 9.19를 건드려 왔어요. 맞아요. 안 한다 그랬고 예. 북한이 일부를 하는 것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했고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거지만 이미 9.19 정신은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군비 통제 100번 양보해서 북한이 일부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 자체를 그냥 집어 던져버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제가 이제 또 김종대 의원한테 항상 귀동냥으로 들은 게 있는데 이거 북한 위한 거 아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우리 쪽에 유리하면 유리하지 북한이 유리한 거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령도 연평도가 있는 서북해역을 한번 보기로 하면 여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간입니다. 북한은 광활한 육지인데 우리는 작은 섬들이잖아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은 이 수역에서 일단은 북한의 어떤 어떤 주력 포병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은 우리한테 초래되는 게 어민들 조업 통제해야죠. 예, 그럼 조업 시간 줄어들지, 조업 구역 줄어들지. 지금 꽃게철인데 아이고. 올해 꽃게 싸게 먹고 있는데 이거 다 옛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리오가 백령도 가는데 3시간이면 가는 걸 우회 항로로. 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저 멀리 서해까지 삥 돌아가는데 4시간이 더 걸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밤에는 그 이동도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군사적 긴장이 되면 대피 훈련해야 되고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확성기 방송이 이제 또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네. 우리 경기 북부 강원도에 230만 명의 적경 지역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주민 피해가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전단 확성기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때 이제 남북이 군사적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밤에 확성기 한번 틀어 보십시오. 그럼 북한도 해요. 생지옥이라고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틀어봐. 생지옥이라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또 사라지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민간 단체가 날린 풍선 전단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런 오물 풍선을 날린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북 단체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삐라를 보내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오물 풍선을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굉장히 역겹고 또 규탄받을 일에 마땅합니다. 졸렬하고 추접스럽고 굉장히 더럽고 이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정말로 북한. 이런 어떤 저질 이런 걸 저 풍선을 보내면 안 되는 건 뭐야, 맞는데 북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안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저기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싸우다 보면은 잘잘못 따지다 보면 답이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건데 네. 결국 이것이 9.19 합의 이제 파기로 아까 왔잖아. 말한 그 많은 우리 국민의 희생을 아이고. 동반해야 된다면 그 국민들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됩니까? 네. 아니 저기 그럭저럭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거 중단되고 좀 살만해졌나 했는데 이제 밤에는 그거 확성기 틀어두고 낮에는 전단지 날아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곧 여름 다가오면 말라리아 무슨 방역도 안 돼. 북한에서 모기들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헌혈도 못해요. 적경 지역 주민들은. 그 말라리아 의심 때문에. 환자가 되니까. 말라리아. 그러면은 이것도 방역 협력도 남북 간에 얼마나 하자 그런 겁니까? 네. 이런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 적어도 230만 명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네. 아니 그 탈북 단체 그 삐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게요. 지금 몇 가지 지금 약간 호도하는데 네. 보수 신문이나 지금 정부에서 호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내는 것은 인도적 물품이고 북한이 보내는 것은 오물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그거 김정은 막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묻혀서 보낸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 김정은의 가족들에 대한 스캔들 추문 같은 걸 만들어서 보냈다면 그게 뭐가 인도적이며 지금 북한이고 남한이고 다 교전 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둘 다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났다는 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요? 아니 위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잉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제한. 한다. 왜 과잉이냐면 있는 경찰에서 그것이 접경지대의 주민한테 위협을 가할 때는 그걸로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데 남북 관계 발전법으로 이중으로 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것이 위헌이지 그 자체를 멈추는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방법으로 그거를 아예 차단시키죠. 차단시켜 왔죠. 예.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냥 뭉뚱그려서 이 자체가 위헌이다. 전단 못 보내게 하는 게 위헌이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서 저 군사 전문가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오물 풍선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뭐냐 이번에는 쓰레기가 왔지만 거기에 이제 화학 무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저 생물 무기로 북한이 이제 탄저균 대량 보유국이고 그 인공 탄저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또 생화학 신경 그 물질들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세계 3위라고도 그러고 5,000톤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유사시 교전 시에는 실질적 위협이 되죠. 네. 그런데 사실은 풍선이 아니라도 북한은 얼마든지 살포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남북한은 수개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북한강 같은 거 이런 수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풍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걸 살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물을 특별히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풍선이 우리 집 앞마당에 북한의 생물학 바이오 무기가 온다는 식으로 너무 공포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도가 그걸로 다 도배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포 조장하면서 그래서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데 이런 식의 위협으로 따지자면은 이미 들쥐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다 옮기고 있고 모기가 말라리아 다 연결해 있고 남북한 수개 연결 다 돼 있고 막을 방법은 원래 없어요. 풍선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불안으로 보면은 그건 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좀 이렇게 불안의 요인으로 보지 마시고 사실은 역겹고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오물풍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건 경미하거든요. 차 유리창 파손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좀 기분이 더럽죠.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군사적 대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분히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예방,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 해야지 이 230만 국민들의 그 피해를 다 감당하면서 이걸 대응한다? 근데 진짜 저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북한으로부터 날라온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뭐 자랑인 것처럼 막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양쪽이 다 망신이고요.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밸런스 게임보다 훨씬 쉬워요. 서로 날리는 게 좋아요. 둘 다 안 날리는 게 좋아요. 후자가 훨씬 좋지. 후시가 좋죠. 그럼 북한 지금 안 날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확성기 튼다니까 쟤들 겁났나 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확성기를 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저기도 저쪽에도 하겠죠. 그럼 같이 날라. 정부가 이거는 두 개 다 안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거 안 날라오게 막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 정부잖아요. 당연하죠. 그 상식을 모르는 정부인 거예요. 이게 당연해. 아니 근데 그런 거를 해갖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나 봐.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 왜 이득이 있지 근데? 아니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라는 도그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자꾸 맞추다 보면 하나의 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 정부의 관성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힘에 힘을 의해서 조절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힘으로 예. 그 똥이 안 날라오면 나도 박수 치죠. 예. 똥 안 날라오고 우리가 무인기 대통령실 안 뚫리면 박수 치죠. 힘으로 할 건 다 당하는데. 네.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한 뭐 어떤 전투기를 동원하고 정찰기를 동원하고 이래봤자 인공위성을 뭐 동원하고 뭐 하더라도 이런 똥풍선이라든가 무인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관계의 문제랍니다. 아무리 전략자산 많이 동원하고 미국의 항공모함 와보세요. 그런다고 똥풍선 막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 힘에 의한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략 잠수함이 와봐. 전략 폭격기가 온들 항상 못 똥풍선 막지. 어떻게 막느냐고. 못 막아요? 어. 항공모함으로 못 막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으로도 사람들의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큰 소리 못 쳤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인 거예요. 아니, 자기들 그러니까-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큰 소리 쳐서 도움이 된 거 있으면 나도 맨날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렇죠. 내 말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자들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956년에 서독이 체코한테 풍선 보내서 체코 항공기가 추락합니다. 일이 커지겠네. 커져 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걸 아이카오라고 민간 항공 협회가 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 협회에서 이걸 당장 그만두게 했고, 그건 공산권과 당시에 이 자본주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에 이것을 풍선을 금지시키기로 삐라를 금지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협약국입니다. 아 근데 확전은 안 됐나 보네. 확전 안 되고 그때부터 이게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서독이 뿌린 겁니다. 그거 다 중단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게 1950년도도 정신 차리고 서로 합의해서 안 뿌리기로 한 건데 이건 아닌 겁니다. 네. 근데 그 주말 내내 종편에서는 이것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랑인 것처럼 해. 정치적인 어떤 치적인 것처럼. 네.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악마화하고 이렇게 추한 북한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게 좋은 소재가 되겠죠. 추하죠 북한은. 아, 사실 욕하는 거야 뭐 누군 못하겠어요. 누군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9.19 합의까지 나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끝났네요 9.19 그리고 합의는.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북한 풍선이 많이 날아온 건 북서풍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돌리고 저쪽이 내려보낸 건데 다시 남풍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또 탈북 단체들이 지금 뭐 보낸다고 하잖아요.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 다음 바람 방향 이게 무슨 적벽 대전이요? 바람 방향만 맨날 보고 이게 지금 남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알겠습니다. 너 딴 나라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저는 안 하긴 하지만 한국 언론사들의 영업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외신 다 따갑니다. 야 막아. 야, 막을 수 있으면 벌써 막았겠죠. 알겠어. 시간이 없어서 네. 중동 이슈 오늘 가지고 온 거 어떤 거? 이거는 한국 언론에 안 나와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외신을 안 보셨다면 매불쇼를 통해서 접한 오 소식입니다. 진짜. 이건 어떻게 한국 언론에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늦게 접했는데 네.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 갑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이란 갑니다. 보셨죠? 이란에 간다고? 반응 보셨죠? 반응 지금 난리 나왔죠. 났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 보셨죠? 이거는 그렇게 서프라이즈 할 만하고 할 만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다 관계가 좀 약간 완화가 됐을 때 그래도 왕래가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왕래가 있을 때마다 서로 좀 뭘 좀 잘하려고 했고 그때 미국이 나와서 아니 그렇게 지내지 말고 내가 해줄게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가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이란과의 관계는 하나의 좀 약간 압박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사우디는 미국이랑 틀어지면 그러면 나는 이란이랑 가깝게 간다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미국이 원하는 거 뭐냐면 사우디하고 이란의 긴장 관계가 있어야지 미국의 그 중동 세력 균형이 딱 자리를 잡거든요. 그냥 둘이 지내지면 망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있으나 마나가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항상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을 때 사우디가 눈치가 보이니까 제대로 압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배제되면 이란을 더 많이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우디가 이걸 왜 하느냐? 미국이 자꾸 압박을 해요. 너 나랑 자꾸
동맹 관계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우리에 있는 그 최신 무기들도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려면 너는 이스라엘이란 이제 교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우디는 이스라엘은 나라로 취급하진 않아요. 공식적으로도 수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우디도 오케이 내가 이걸 할게. 그래서 지금 교과서들에서 팔레스타인 이름도 삭제하려고 하거든요. 사우디는. 아 사우디 교과서에서.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말 6월 16일부터는 명절인데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뭘 하는 거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 순례자들이 벌써 가 있는데 이제 카바에 가서 카바 신전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기랑 사진 찍으려면 사법 경찰이 와서 막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사우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정도로 노력을 했으면 사우디 입장에서 야 이스라엘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미국 너네들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했다고. 그것보다는 이스라엘도 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우디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93년 때 다음에 96년도 다시 재계약됐던 그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공급을 빨리 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뭐 나라이냐 아니냐가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공급을 좀 약간 하게끔 해줘.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사우디 원하는 건 입장에서는 뭐야? 이스라엘한테 빨리 팔레스타인의 공국을 마무리시키는 거. 팔레스타인을 존재를 좀 인정해줘라. 예. 근데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만 혼자 열심히 했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의 국민으로부터 관계가 왜냐면 거기 왕실이고 국회가 없거든요. 민심이 갑자기 폭발되면 유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난 이란이랑 손잡지. 예, 이런 지금 이거 난리요. 난리야?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는 사람이 빈살만이야. 빈살만이 가요? 네, 빈살만이 그리고 빈살만 특징이 뭐냐면 돌발 예측 불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통 튀네. 예. 그래서 지금은 중동에서 살짝 분위기가 다시 좀 약간 뭐지 해서 그래서 바이든이 최근에 와서 압박을 했잖아요. 야야 빨리 휴전을 하라고. 그래서 네. 바이든이 전화를 하고 빨리 휴전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빈살만이 톡톡 튀지만 빈살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외교를 혁명적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뭐냐 하면 이거 왜 그런 팔레스타인을 갑자기 돕기 시작했냐면 이번에도 느낀 게 뭐냐하면 다들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국가 해주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전부 다 사실 긴장을 해소하거나 이게 하나 방법이고요. 네. 그러면 자기가 그 안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뭐 네옴시티 되잖아요. 이게 네네. 이제 평화 방법이고 그렇게 안 되면 미국이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 수준을 EU나 한국, 일본처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무기 주고 심지어 핵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저울질하면서 미국을 오히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하나의 카드가 되겠네. 이란이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우디는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을 지렛대 삼기도 하고 뭐 여러 사우디는 가지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외교로서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 돈만 많고 성지순례만 하러 가야 되고 소기만 뽑고 가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마지막 4, 5년 안에는 그 중동에서 하나의 외교하는 행위자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란이 아니 사우디가 빈살만이 그걸 하고 있는 빈살만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산 엑스포 때 우리가 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표결에서 완전 완패했죠. 그 위력을 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은 발 동동 구르고 있겠네. 그래서 그 지난주 말에는 이제 압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재정부 장관하고 안보부 장관 스모트리치하고 벤기르는 이대로 하면 우리는 나갈 건데요. 내각에서 우리는 절대로 휴전할 수가 없는데 또 나테냐는 말을 돌려요. 이건 휴전 아니야. 인질 교환인데 니네들 나가지 마. 왜냐하면 나테냐후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뭐냐면 자기 내각에서 너무나 극우파이들이 있어요. 나테냐후도 사실은 싫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휴전안으로 가면 자기 내각이 붕괴되고 붕괴돼. 본인이 실각이 돼요. 실각해. 그래서 나테냐후도 사실 개인적인 거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네타냐후는 뭐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되네. 예, 그런 상황 돼버린 거예요. 나테냐후가. 전쟁이 끝나면 날아갈 사람입니다. 네타냐후는 그 어떻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냐?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계속 가는 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이게 바로 극단적 소수가 대다수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캐네. 소수의 독재가 이번 이스라엘 정치에서 그대로 제압이 됩니다. 그러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아. 지금 그런 위협을 우리도 겪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탄탄하고 성숙돼 있어야 돼요. 확실히 진짜. 야. 마지막에 너무 저 좋은 진짜 말씀입니다. 진짜. 보궐선거에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앞에 거랑 두 개가 연결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게 진짜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알파고가 참 고생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 전에 감옥에도 갇힐 뻔했고 본국에도 못 돌아가고 있고 지금 온갖 그 국제적인 그 순환을 다 당하고 계시는 네. 참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순환 가운데 최욱 씨한테 받는 순환이 제일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여기서 빨리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된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